자, 일단 다들 표정이 되게 어두운데, 그지? 여름이라 그래. 기분 탓이야. 뭐, 조만간 또 좋은 날이 오지 않겠냐? 자, 일단은 한 번 더 공지합니다. 내일 시험 치러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다가오는 일요일은 수업이 없어요. 박수. 자, 일단 열심히 지나오시고, 쉬는 날 빨간 날을 두 번 대체해서 하루 쉬는 거, 명목은. 오케이? 우리가 원래 부처님 오신 날 천충일 모두 다 안 쉬는 대신 하루 쉬는 거고, 그리고 원래 4주 기준 수업인데 일요일이 5주차야. 그러면 원래 원칙적으로는 하루 쉬어도 되는 거거든. 근데 뭐 여차저차 그냥 3일 모아서 통태 모아서 하루 쉰다 이렇게 보시면 돼. 됐지? 자, 그리고 내일 시험은 1시 반부터 4시 반 사이에 오면은 제일 좋아. 그럼 피드백 받고 갈 수가 있어. 알겠지? 나머지는 쌤이 정신없이 수업하는 도중에 시험 치고 시험지를 주고 가야 돼. 시험지는 반드시 시험지에 풀이를 적으셔야 돼요. 오케이? 시험지에 풀이를 적으셔야 돼요. 틀린 건 쌤이 일일이 보겠다는 소리야. 알겠니? 또는 아싸리 평일반 고일반 시간에 와도 돼. 평일반 고일반 시간대는 4시 6시 반부터 8시였을걸? 여튼 그 저녁 시간대에 오셔도 상관없어요. 다른 시간대 와도 되니까 일단은 1시 반부터 4시 반 사이에 올 수 있다. 손 어수. 조금 애매하다. 손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은 조금 애매한 친구들은 몇 시에 오겠다라고 통보를 해주면 돼. 통보는 미리 해줘야 돼. 그래야 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너네가 왔는지 안 왔는지 계속 볼 거 아니야. 그렇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방치돼서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마음 아파. 쌤이 수업하다 보면 옆에 누가 왔는지 잘 모르거든. 한 번씩 중심 놓고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챙겨주시고요. 자, 일단 오늘 프린터물에서 기본적으로 저번 주에 했던 내용들은 바로 다이렉트로 풀이를 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풀이부터 진행하고, 그리고 저번 시간에 못했던 거 문제 통해서 채워 넣도록 할 거고, 그리고 추가 개념 설명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일단 1번부터 보자. 1번부터. 자, 마이너스 x, y 마이너스 x 라는 친구가 있어요. 맞지? 이 친구는 x 동그라미 y라고 하실 수 있어. 되지? 자, 그러면은 이 친구가 yx가 되면은 당연히 xy 자리가 바뀐다,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y.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다르지. 기억부터 틀렸어. 선생님 기억 이거 해봐야 압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해봐야 알겠지. 니은도 마찬가지고 디귿도 마찬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쌤이 사실 얘는 기니기 때문에 문제를 뽑은 게 아니고 요런 타입의 친구를 두 개 데리고 와볼게. A, B, B, A랑 C, D, D, C. 자, 이 친구랑 그리고 이 친구 두 개를 보여주려고 왔어. 데리고 온 거야. 분명히 듣고 나면 느낀 적이 있어야 돼. 자, 요거 곱하면 AC 플러스 BD 이렇게 곱하면 BC 플러스 AD 곱하면 AD 플러스 BC AC 플러스 BD 되죠? 자, 밑에 거는 마찬가지. 짠짠 하면 AC 플러스 BD 밑에 거 AD 플러스 BC 뭐 똑같겠지? AD 플러스 BC 밑에 거 AC 플러스 BD. 쌤이 무슨 얘기 하겠니? 자, 저번 주에 전치 행렬이라는 걸 아마 머리털 나고 처음 들어본 친구들 있었을 거야. 맞지? 전치 행렬은 대각성분 기준으로 이렇게 성분이 같고 두 개 성분이 같은 친구가 전치 행렬이야. 이 전치 행렬은 지금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됐습니까? 요거 보여주려고 한 거고, 전치 행렬을 만들고 나서 보면은 다시 또 뭐가 됐어? 전치 행렬이 됐지. 맞지? 즉 대각 성분이 대칭이
요런 꼴 친구들은 서로 곱해도 교환법칙이 서로 성립하는 거라고 영원히. 알겠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기 넣어봤다. 다음. 그러면 교환법칙에 대한 소스들 기억해내야겠지, 그지? 교환법칙 성립하는 거 아까 누가 물어봤는데 A제곱이랑 A 세제곱이랑 교환법칙 성립하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성립하지. 이런 거 본인의 거듭제곱은 교환법칙 성립한다 했어요. 오케이? 그리고 A랑 E도 교환법칙 성립해요. A랑 영행률도 교환법칙 성립해요. 요건 바보 아니어도 성립한다 해야 돼. 근데 쌤이 꼭 알아야 되는 거 별 쳐줬던 거는 뭐였지? 아, A 더하기 B가 단위 행렬이면 교환법칙 성립해 라는 얘기했고, 또 뭐 있었어? A, B가 단위 행렬이어도 교환법칙 성립해 라고 했었어. 기억나지? 여기에 뭐까지 붙여도 상관없다고 했어. 부호, 개수 정도, 실수배 정도 붙어도 무방하다. A, B, C, K 이런 거 붙어도 상관없다. 자, 그리고 한 개 더 있었지. 뭐지? 곱셈 법칙이 성립하면은 뭐가 된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자, 곱셈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 A제곱 더하기 B제곱 플러스 2AB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맞아? 맞죠? 그러면은 곱셈 법칙이 성립하면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 맞는데 안 될 때도 있었어. 안 될 때도 분명히 있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할 것처럼 생겼는데 되지 않았던 거 뭐였느냐? 쌤이 그래서 얘는 녹색으로 적은 거야. 얘는 맞는데 밑에 건 아니야. 뭐야? AB 제곱이 A제곱 B제곱. 이거 대표적으로 안 되는 낚시복입니다. 이 친구. 이 친구 보면 그냥 답 체크해도 한 70% 확률은 답이 맞을 거야. 알겠지? 낚시복입니다. 또 있었어. 뭐 있었지? 3차식 곱셈 법칙. 3차식 곱셈 법칙. 오케이? 3차 곱셈 법칙은 통상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교환 법칙에 대한 소스들 전달했습니다. 오늘 여러 개 볼 거니까 뒤에 한 번 더 나올 것 같고요. 다음, 자 2번, 3번, 4번 풀어봐 이렇게 하면은 2번은 알아서 푸는데 2번 풀고 나서 3번, 4번 풀고 나면 아차스러운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야. 성분들의 합은요. 성분을 계산을 해라는 게 아닙니다. 2번 문제 한번 봐봐. 자, 2번 문제 보면은 행렬 A가 나와 있지. 자, 이때 행렬 B도 나와 있는데 뭐를 구해라고 시켰어? 행렬 X의 원소의 합 구해라고 했지. 원소의 합 구해라고 했어. 원소를 구해라고 안 했어. 그러면 처음부터 A는 원소의 합으로 나타내면 된다 이거야. B도 마찬가지야. 이거 많은 친구들이 이상하게 풀던데 이거 누구한테 배웠는지 몰라도 그지? 원소의 합만 계산하면 된다는 거야. 행렬 A, B를 찾아라는 게 아니라 연산해라는 게 아니라 행렬 X를 찾아라는 소리가 아니야. 원소의 합만 계산하면 돼. 해서 2번 이거 너네들 스스로 오늘 풀려고 했는데 이 영상 촬영을 하게 됐으니까 일단 얘기하지만 행렬 A를 구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X 찾으면 안 돼. 안 찾아도 되는데 굳이 찾아가지고 이래 하면 시간 낭비잖아. 맞죠? 분명히 요번에 시간 좀 촉박할 건데 깔끔하게 푸는 게 중요합니다. 왜 유튜브 쇼츠에도 항상 나오는 내용이 있어. 얘 시험 치고 나면은 마치고 나서 풀어보니 다 맞았는데 다 풀 수 있는 거에는 못 풀었어요 라는 얘기. 그런 얘기 변명하는 얘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쌤도 살면서 거의 진짜 몇백 명은 들어봤을 거야. 그런 친구들의 공통점은 문제를 푸는 데만 집착하는 거야. 옳게 푸는 거는 집착하지 않아. 그냥 답 나오고 답이 맞고 하면은 얼만큼의 시간을 갈아 넣었든 맞았으면은 성취감을 느끼는 거지. 약간 그거 이상한 거야 얘들아. 연태 같은 거야. 하면 안 돼. 알겠죠? 옳게 푸는 게 중요해. 옳게, 다르게. 알겠지? 깔끔하게 푸는 게 뭐든 중요합니다. 이상하면 들고 오세요. 오케이? 보여줘봐. 물론 나도 한 번씩 이상하게 풀 때 있어. 근데 생각했다가 나중에 수정을 꼭 해주거든. 내가 그때 이상하게 풀었더라 하고 수정을 해주니까. 다음.
1차 폼 얘기는 지금 한번 하고 갈게. 순서대로. 자, 1차형 친구들은 저번 시간에 쌤이 수업하다가 아마 끝이 났던 걸로 기억납니다. 오케이? 자, 어떤 친구들이 있었냐면은 A, 1, 2, 3, 4 A, 1, 3, 2, 5 자, 요렇게 나와 있을 때 보통 물어보는 것은 A의 7이라든지 보통은 1번 물어봐 얘들아. 1번 근데 A를 물어보기도 해. A를 찾아라 하기도 해. 자, 아마 문제집 해설 풀이에는 이 A라는 라지 A라는 행렬을 스몰 A, B, C, D로 잡아가지고 1, 2를 이렇게 곱해가지고 방정식 다 세워가지고 A, B, C, D를 구하는 연산으로 들어간다. 맞아. 보통은 맞을 거야.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푸는 친구 있을 거야. 행렬 A, B, C, D 잡아서 푸는 사람 있어? 없어? 진짜 없다고? 나 이거 내가 안 가르치는 애들한테 수업하면 거의 이래 풀던데 여기 A, B, C, D 해가지고 이지랄 해가지고 요렇게 하고 여기서 또 A, B, C, D 해가지고 A 플러스 3, B가 2 해서 연립해서 뭐 B는 마이너스 1, A는 5 이렇게 풀지 않아? 이 푸는 이유가 있어. 해설지는 요래 풀려져 있단 말이야. 근데 실제 얘가 정석풀이가 아닙니다.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지금 이 풀이를 안 쓸 뿐이지 이게 아니고 얘가 요런 느낌이야. 기억나? 해서 밑에서 위에 걸 빼.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건 영순위가 있어. 0,1이와 101을 만드는 거야. 이게 영순위야 얘들아. 오케이? 0,1이와 101을 만드는 게 영순위라고. 됐니? 좀 찰좀 때려봐봐. 자, 그러면은 순서 좀 바꿀게. 102와 011로 할게. 똑같은데 조금. 자, 그러면 밑에서 위에 거 빼면은 1, 1 요렇게 찾는 거라고. 영순위를 찾는 게 먼저야. 성분을 만들어내지 말고. 그러면은 0, 1이 찾았으니까 3배 해서 빼면은 모두리가 만들어지네. 됐나요? 모두리 되지? 그러면 이제 요게 x가 나온 거고 y가 나온 거고 7x 플러스 2y를 만드는 느낌이니까 얘를 7배 하면은 35, 14 얘를 2배 하면은 마이 2에서 16과 뭐가 된다? 33이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푸는 게 기본 스텝이야. 근데 조금 숙달된 친구들은 암산해서 한 방에 풀어. 요거 몇 배랑 요거 몇 배랑 쫙 하면서 이게 똥 하는데 추천하지는 않는다. 대가리 신난다. 자,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과정을 거쳐주세요. 그러면 2번은 어떻게 푸냐면 잘 봐라. 합체할 거야. 합체는 어떻게 하느냐? 요거 두 개를 합체할 거야. A. 잘 봐. 쉽게 얘기를 하면 요놈과 요놈이 여기 들어가고 요놈과 요놈이 여기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빨별로 해줄까? 파파 초초 파파 초초 이런 느낌. 오케이? 지그재그를 이렇게 합체하는 거라고. 합체가 가능해. 얘는 박스잖아. 매트리스는 박스야. 행렬은 박스야. 박스 지 맘대로 쌓으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 두 개 이렇게 쌓아비고 요거 두 개 이렇게 쌓아비면 된다고. 합체한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1, 0, 0, 1 5, 2, 1, 1 행렬 A가 나오는 거지.
됐니? 왜? 얘가 2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행렬 A를 만드는 방법까지. 선생님 처음부터 요거 0단계를 안 거치면 행렬 A를 못 만듭니까? 하면은 필살기는 있어. 원래 바로 합쳐도 돼. 원래 바로 합쳐서 A를 바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지 한 개를 더 배워야 돼. 역행렬이라는 인버스 연산을 배워야 돼. 근데 비추 만드는 거 아세요? 그냥 영순위.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1차 폼, 1차 형태에서는 실제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기본 재료가 몇 개 있어야겠냐? 2개 있어야 돼. 기본 재료는 2개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학교쌤이 기본 재료를 2개 주면 너네들이 잘 푼다고 인지가 되면 기본 재료를 한 개는 다듬어진 걸 주고 한 개는 안 다듬어진 걸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자, 예를 들어 볼게. 반짝 보세요. 2, 1, 5, 1, A 제곱, A 제곱, A 세제곱, 오, 쏘리. 답을 적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1차 폼이 아니라 나쁜 놈을 주는 거야. 이렇게. 또는 요거 대신에 2차식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오케이. 쉽게 얘기를 하면 재료를 곱상하게 주는 거는 한 개만 주겠다 이거야. 한 개만 주고 2개 중에 한 놈은 학교쌤이 거지 같은 걸 던져주는 거야. 알겠지? 그럼 거지 같은 걸 던져줬을 때 이제 다시 얘기를 하면 아까 ABCD 풀이 있지? 맞지? ABCD 풀이 엿다 쓰면은 달 날아갑니다. ABCD 세제곱하면 집에 가야 돼 이거. 맞죠? 이거 대입 못 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일단은 얘가 기본 폼이 아니고 얘가 조금 더 노멀한 폼이니까 요걸로 솔루션을 일단 먼저 내볼게. 책에 풀이들이 다 있을 거니까 문제들이 종류별 다 있다. 자, 그러면 요걸 쓰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A 제곱이 2A-2라는 걸 쓰면 돼. 무슨 말이냐? 양변에 A를 곱해서 A 제곱을 만들라는 거야. 양변에 A를 곱해서 A 제곱을 만들어라 이 소리라고. 그럼 양변에 A를 곱하면 A 제곱에 둘 하나 A 5 1 그러면 A 제곱이 만들어졌잖아. 그럼 이 새끼를 집어넣어야지. 여기다가 뿅 이렇게 뿅 집어넣어. 오케이? 그러면 집어넣으면은 2A-2에 둘 하나 A 5 1 됐어.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분배를 하면은 2A 2 하나 빼기 단위 행렬은 삭제하고 2, 1 단위 행렬은 없어지는 존재니까. 그러면 A2 하나는 5, 1이래. 얘가 5, 1이래. 그러면 2배 하면은 10둘이니까 빼면은 8, 1이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식을 겟했어. 얻었어. 됐니? 이 연산이 메인 연산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폼을 1차 폼을 2개 주는 건 스탠다드 꼴이야. 알겠니? 스탠다드 꼴이고 그러면은 요거 대신에 뭐 주겠다? 2차식 던져주는 게 노멀한 타입이야. 알겠어? 또는 A 세제곱 뭐식이 나왔던 거 아까 여기 적어줬던 거 그런 거 문제들이 기본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좋아요.
자, 천천히 한 번 더 보여드릴게. 어려우니까. 세화는 시험이 일찍 끝나죠. 한 주. 맞죠? 시험 끝나고 한 주 풀로 쉬세요. 시험 끝나고 한 주 풀로 쉬어도 됩니다. 나머지는 빠른 복귀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다. 빠른 복귀 해야 돼. 선생님. 네? 일어서서 수업 네, 그래도 됩니다. 서서 들으세요. 서서 듣는 열정 좋지. 우리 서하 맨날 졸리네. 이 부분 캡처해서 어머니께 보내드리면 우리 서하가 집에서 많이 혼나겠다, 그지? 유튜브 링크 보내드려야겠네. 죄송해요. 자, 일단 보시면 이 A 제곱 보이지? 날것을 준 거야. 너네들 보고 다듬어 쳐먹으라고. 알겠지? 날걸 준 거야. 그러면은 이거 쳐먹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니? 위의 식을 가지고 써야겠지. 라인이 있네. 1인데 1이네. 그지? 맞죠? 1, 2가 있네. 그지? 그럼 형태를 이렇게. 짱! 됐어. 같지, 그지?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4마일이가 되는 거야, 4마일. 됐네, 1짝꿍. 쉽지, 요거는. 제곱은 쉽다. 세제곱이 조금 거지 같아. 세제곱. 뒤에 있어요, 예제 있으니까. 다 같이 연습 한번 해보고. 그러면 7번도 같은 라인이라는 거 이해되지, 그지? 선생님, 저 이거 도저히 못 해먹겠어요 하면은 A에다가 그냥 ABCD 밀어 넣어. 알겠지? ABCD 밀어 넣어. 그러면 한 반은 풀고 반은 못 풀 거야. 오케이? 근데 반 푸는 거에 만족하고 끝내도 돼. 마침표 찍어도 돼. 학교 시험은 행렬에서 포인트를 잘 안 줘. 왜냐면 학교생들도 기억이 안 날 거야. 쌤은 이 행렬을 사실 행렬 장인이었거든요. 수능 때. 이 행렬만 진짜 팠던 사람이고 수능 때 행렬이 킬러 문항으로 나오는 시절이었거든. 기니디 문제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그 정도로 진짜 그것만 주구장창 팠던 사람이니까 이걸 기억하지. 보통의 애들은 기니디 중에서 기디 찍거나 기니디 찍거나 찍어서 맞춘 애들이 많았어. 그 시절 때. 그때 학번 때 쌤들이 너네 지금 40대 선생님 나이 때거든. 그래서 기억을 보통 못 하실 기다 보통은. 어렵게 나오니까 쉽지가 않다. 다음 넥스트 타입은 고차식을 저차식으로 낮추는 거. 그러니까 고차식을 저차식으로 낮추는 거. 고차식을 저차식으로 낮추는 거는 진짜 많은 내용들이 있다. 한 7종 세트 정도 연산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더 추가해서 하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바쁘다는 핑계로 안 나올 건데 하지 말자 약간 이런 뉘앙스로 했잖아, 그지? 근데 안 나오더라도 뭐 좀 한 번은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지? 지우야, 왜 자꾸 하품을 해? 함하세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상소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나 마셔봐. 다이어트. 다이어트 중이라고? 뭐라고 하시죠? 생수다. 마약 탔어. 각성 효과가 있을 거야. 뇌물이라는데요. 그래. 생수를 왜 주는지 모르겠어. 뇌물이에요. 생수 주더라고. 왜? 중숙이 있는데요. 중숙이 있는데, 그지? 자, 일단 첫 번째. 고차식을 저차식으로 낮추는 제일 심플한 방법. 뭐다? 노가다라고 부르는 규칙성. 선생님, 규칙성 하나만 밀고 가면 내신에서 다 맞출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 내신은 사실상 안 되면 약간 기도 메타로 넘겨도 되지. 지금 출제율이 상당히 낮다는 거야. 행렬이 지금. 행렬은 요번 시험에서 메인 포인트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얘가 꼭 나온다면, 고차식을 저차식으로 낮추는 문제가 꼭 나온다면 규칙성으로 문제를 풀 수 있냐라고 하면 no.
규칙성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한계가 있다. 오케이. 한계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A가 어떻게 생겼느냐? 1, 2, 0, 1는 기읍자꼴 또는 니은자꼴 1, 3, 1, 0 또는 1, 0, 0, 4 이런 대각선꼴 0이 꼭 있어야 A의 거듭제곱꼴이라고 할 수가 있고 보통은 오케이? 그러면 수가 보통 0이 없지 그지? 0이 없으면 보통은 케일리 해밀턴 법칙 CH 법칙을 많이 써. CH 법칙을 썼을 때 뭐가 나와야 되냐면 얘가 나오거나 이런 꼴이 나와야 돼. 여기 있는 4중 세트가 안 나왔지? 그러면 얘가 아니란 소리야. 알겠니? 얘가 아니란 소리야. 오케이? 그러면 각각의 꼴별로 차수를 한번 낮춰보자. 자, 이 친구는 규칙성을 찾아서 차수를 맞추는 거니까 얘는 저 차식에서 고차식을 가는 게 아니고 고차식에서 저차식이 아니고 저차식에서 고차식으로 가는 거고 거듭제곱해서 A 100제곱을 만드는 상황이고 뭐 이런 친구들은 A 세제곱이 2 A 세제곱이 마2 오메가를 활용을 해서 뭐 가령 A 100제곱 같은 경우를 이걸 통해서 뭐 A 이렇게 까내려가는 연산이라고 볼 수가 있지. 맞아. 자, 그리고 뭐 요런 것도 A 100제곱이라고 하면은 A 제곱에 50제곱이니까 마이너스 K1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연산하는 타입인 거고. 자, 요 부분 잘 봐. 요거 이거 이해 못하는 친구들 많은데 예를 들어 볼게. 요게 있어요. 이게 어떤 느낌으로 보여야 되냐면 겨울 눈이 내리는데 이제 날씨가 아주 따뜻해. 눈이 통 떨어지면 녹아버리지. 맞지? 눈이 녹아버리는 거야. 바닥에 만나면. 어떤 느낌이냐면 A가 있는데 A가 이렇게 싹 다가왔어. 그랬더니 A가 녹아서 2가 된 거야.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돼. 그러니까 A가 2개 올라왔어? 그럼 2가 2개 되는 거야. 오케이. 이 친구는 A랑 A가 만났더니 한 놈이 2가 됐어라는 형태를 뜻하는 수식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A 100제곱은 A 한 놈과 99개의 A들이 싹 다 뭐로 바뀔 거다? 2로 바뀔 거다. 얘는 그래서 얘는 2의 99A 됐어요. 요거 이해 못하는 친구들 되게 많은데 강조했습니다. 다음 번외적으로 차수 낮추는 거 3번 하나 좀 쓴다 넣을게. 이거 새록새록 기억난다. 이거 학교에서 그 뭐시기야 이거 기니디 문제 진짜 많이 나왔었는데 20년이 흘렀네. 자, 일단은 요새 세월 많이 가는 게 느껴져. 쌤이 이제 고등학생 시절 이제 20몇 년 전이잖아.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자, 이 친구 한번 보여줄게요. 어떤 느낌인지. 자, 뭐 요런 식이 있다고 치자. 요거 가지고 차수를 어떻게 까내려 갈 수 있냐. 오케이. 자, 얘는 보통 A 7제곱이 2니까 A 10제곱은 A 세제곱 곱하기 A 7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은 A 10제곱도 2니까 A 7제곱이 1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A 세제곱이 2라고 할 수 있다고. 맞지?
그러면 A 세제곱이 2니까 A 7제곱이 2라는 부분을 A 곱하기 A 세제곱 곱하기 A 세제곱이 2라고 나타낼 수 있겠지. A 7제곱을 1, 3, 3으로 쪼갠 거야. 7을. 그러면 A 세제곱이 다시 2고 A 세제곱이 다시 2니까 A는 2라는 걸 얻을 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 할 때마다 이 지랄을 할 거냐 하면은 no라고. 오케이? 실제 이 친구는 유클리드 호세법이라는 걸 쓰는 대표 수식인데, 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잘 봐. 10과 7의 최대 공약수가 여기 묻니다. 10과 7의 최대 공약수는 얼마죠? 1이지. 그래서 얘가 1인 거야. 오케이? 정리해줬다. 그럼 여기에 만약에 뭐 12와 15가 왔으면 얘가 뭐가 된다는 거야? 3이다. 오케이? 뭐 입이 옹그라져 있지? 5 할래 했지, 시기야. 아니지, 그지. 3이죠. 입 모양이 5였어. 자, 그래서 12랑 15니까 얘는 3이 되겠죠. 이런 상황이면은. 오케이? 해보면 3 나와. 해보면 3 나와요. 그래서 이 친구는 요 보면 A의 별은 2다. 요거 두 개의 뭐다? 최소 공배수. Great Common Divisor. 이렇게 GCD 주면 되겠지. 다음 선택. 차차차차차. 4번. 자, 4번은 쌤이 예제를 오늘 찾으려고 문제집을 열심히 뒤지고 있는데 지호가 물어봤지? 맞지?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어서 그걸로 한번 보여줄게요. 배터리가 15%밖에 없네. 자, 4번은 자, 요거 한 번씩 나오면 애들 물어봅니다. 요 시원하게 그냥 조금 변형해서 요렇게 적을게. 자, 요래 돼 있다. 자, 요거 거듭 제곱 한번 해볼까? 규칙성이 있나 없나? 보통은 이거 보면은 애들이 거듭 제곱부터 해볼 거 아니야. 뿅 2, 뿅 1, 뿅 2, 뿅 3. 뭐가 나왔니? 누가 봐도 아니지, 그지? 아무도 없지, 그지? 맞지? 자, 그러면 케일 해밀턴을 써볼게. 오이씨. 인수분해가 되네. 인수분해 된다고 좋은 거 아니야, 그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야. 오케이. 통상적으로 너네들이 푸는 문제는 1번, 2번 안에 90%의 문항들이 다 갇혀 있어. 1번, 2번 안에 90% 이상의 문항들이 다 있다. 그러면 보통 1번, 2번 해보는 게 맞아. 근데 이상함을 느끼면 옆에 혹을 봐봐. 얘가 꼭 있어야 돼. 얘가 있기 때문에 규칙성을 가진다, 이 소린 거야. 봐봐. A 1, 1 하면 얼만데? 곱하면 2 곱하면 6. 오! 둘둘이 됐네. 아까 약간 이런 느낌이야. 여기 A를 곱하니까 둘둘이 됐어. A를 또 곱하면 4, 4가 되겠지. A를 또 곱하면 8, 8이 되겠지. 라는 규칙성이야. 즉, 옆에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규칙성을 가질 수 있다. 지 혼자서는 규칙성이 없는 거라고. A는 거듭 제곱의 규칙성이 없지만 1, 1이 있음으로써 규칙성이 생기는 거지. 이해되니? 다시 얘기하면 A, 1, 1이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2, 2, 이렇게 계산하면 4, 4, 이렇게 계산하면 8, 8. 이해되니? 이런 느낌의 규칙성이 있다. 되죠? 즉 1번, 2번 거쳐서 안 되면 보통 뭐를 봐라? 혹을 봐라. 혹. 옆에 있는 혹, 이거 혹. 됐어요?
자, 페이지 6페이지 맞춰주시면은 1차풍 친구들이 잔뜩 나와 있어요. 그죠? 1차풍 친구들 많이 있다. 맞죠? 19번부터 20번, 21번, 22번, 23번은 아니네. 자, 5번. 5번은 25번 보시면 돼요. 비차식이 나와 있어, 이렇게. 요걸로 이 친구를 차수 다운을 해내. 차수 다운을 해내. 대다수의 친구들은 얘를 전개를 할 거고, 대다수의 친구들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전개를 해서 요걸 찾아낸 다음에, 맞죠? 얘를 전개한 거에다가 나눌 거야. 맞아. 보통의 친구들은 이렇게 나눠. 보통. 오케이. 이게 너네 마음대로 푼다는 거야, 사실은. 너네 마음대로 푸는 거. 자꾸 스탬프로 지우개인 줄 알고 지우개려고 하네. 자, 너네 마음대로 푸는 거. 근데 보통은 이렇게 푸니까 대중성을 가지니까 보편적인 풀이가 돼. 일리가 있지, 그지? 마치 펭귄 효과 뱅키로. 그럼 펭귄 몰라요? 펭귄 뭐 여튼간에 잡소리 그만할게.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 잠시만 문제를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여기 3이 있네. 자, 보통의 친구들이라면 전개해서 풀지만 여기서 생각을 조금만 하면 라인이 있네. 라인 살려서 풀어보자는 생각을 해야 돼. 오케이? 라인이 뭔데? A 플러스 2야. 맞아. 서야 A 플러스 2라고. 그냥 다 말할 거야. 나 영상이고 그대로 보낼 거야. 지금 안 좋은데. 협박을 해야 돼. 지금 이제. 아니 저 졸리면 일어날게요. 저 지금 안 알았어. 좋아요. 알았어. 어머니 무섭구나. 일리가 있다. 근데 라인을 맞춰서 적어주면은 요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돼? 그러면 양변에 A 플러스 2를 곱하면 여기에 요게 들어가 하고 끝나는 거란 말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5번 타입은 형태를 만들어가는 솔루션이고, 형태를 만들어가는 솔루션이 많아. 실제는 5번 타입이 실제 어떤 타입인지 보여만 줄게. 시험엔 절대 안 나온다. 시험에 절대 안 나오는데 보여는 줄게. 이걸 보면서 이런 게 깔끔하게 푼다는 기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봐. 자, 봐봐. A라고 요게 있어요. 오케이. 요게 있어요. 자, 요거 쌤이 예전에 부산에 서전학원이라고 있었어요. 강사가 한 300명 정도 되는 초대형 학원이었어. 학원 선생이 300명 정도 되는. 거기 면접 문제에 내가 이걸 했어. 칠판에 판서를 요걸 했는데 아직도 기억난다. 혹시 이런 풀이가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왜냐면 그 당시 때 학원 선생님들 중에 수학교육과 출신이 없었거든. 보통은 이제 맥시멈 수학과 다 수학교육과는 다 그 학교 선생하러 가지 학원까지 잘 안 왔단 말이지. 자, 형태를 만드는 거야. A 마이너스
E. A를 묶어내. 계속 보면 보인다 얘들아. 이게 쌤이 안 본 지 20년이 됐는데도 보여. 요렇게 만드는 거. 그러면 A-E에다가 A를 곱해봐야 눈처럼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 거야. 맞아. 필요 없다고. 됐어. 이런 솔루션들이 실제 존재했던 게 5번 타입들이다. 됐니? 오케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물론 너네들이 시험 공부는 어디까지만 하면 돼? 1번, 2번, 4번만 하면 돼. 1번, 2번, 4번만 하면 돼. 알겠지? 알겠죠? 1번, 2번, 4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증이 너무 어려운 문제 뭐 애타게 안 해도 돼. 쌤한테 살짝 들고 와서 물어봐. 그러면 내가 버려라는 건 버려. 과감하게. 알겠지? 버려라는 건 버리셔도 되고. 다음 자 23번 한번 볼까요? 23번 케일리 해밀턴 법칙 문제가 23번입니다. 학교에서 행렬 수업을 할 때 케일리 해밀턴 법칙을 한다라고 하면은 23번에는 별이 한 2개쯤 붙을 거고요. 오케이? 근데 안 한다 하면은 평생 볼 일이 없는 공식입니다. 알겠니? 평생 볼 일이 없어. 자, 일단은 23번 풀면서 얘기를 해볼게. 자, 케일리 해밀턴 법칙은 뭐였나요? 여기가 A 플러스 D였고요. 얘가 AD 마이너스 BC였어요. 맞아요? 맞죠? 근데 지금 여기가 그 A, B, B, A니까 얘가 2A가 6이야. A제곱 빼기 B제곱이 5야. 그러면 A는 3이니까 B는 2마이가 나와. 맞아? 맞지? 그러면은 행렬을 A는 3, 3, 2, 2, 3, 3, 마둘, 마둘 요렇게 행렬 A가 2개가 나와. 맞습니까? 이러고 끝이에요. 이러고 끝이었어. 아니었어. 뭐가 있었지? 그렇지. K 형태가 있죠. 케일리 해밀턴의 역이라는 부분을 소개를 했었고 얘가 이거라는 거는 100%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오케이? 얘가 숫자가 아니면은 이 역연산을 한 거잖아. 요것만 한데 얘가 안 된다고. 언제 A가 KE 꼴일 때 A가 KE 꼴이라는 거 인수분해 하면은 A 빼기 5이랑 A 빼기 2가 나오잖아. 그러면 A는 5이랑 요거까지는 추가근이 생긴다 이 말인 거지. K 꼴은 추가적인 형태가 나온다. 이거 옛날에 내신 단골 문제였어. 너네 20년 전에 태어났으면 이거 시험에 진짜 뭐 거의 90% 확률로 나온다고 할 수 있는 타입이라고. 오케이. 근데 아마 학교생들이 지금 작년이 처음이었잖아. 처음 행렬 시험 낸 거거든. 치고 나서 이제 새록 기억이 조금씩 날 거야. 모를 수도 있어. 나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봐. 그러면은 케일리 해밀턴을 하면은 이거는 좀 높은 확률의 출제 문항으로 보시면 되겠다. 안 하면 그냥 지워버리시면 돼요. 됐죠? 됐고. (31번) 부터 해서 는 쌤이 쭉쭉쭉쭉 풀게요. 오늘 좀 풀어봐 하는 시간부터 풀이를 조금 할 거고 내일 시험 커트라인을 잡아야겠지. 보통 1컷이 80이니까 1컷이 80, 70 정도니까 깔끔하게 65 하자. 65 어때? 65 60 됐지? 60 야, 한 달 동안 10점 올린 다음에는 60 하면 될 거 아니야. 맞지? 60 못 넘기면은
이제 못 넘은 사람은 200문제에 해당하는 숙제를 받는 거야. 한 주 동안. 기존 숙제 플러스 200문제. 콜? 혹시 어. 시험지 몇장 풀어서 다 한 개. 한 회 딱 풀고 갈 거야. 한 회 딱. 한 회 딱. 혹시 200문제 말고 제시험을 뭐라고? 200문제 말고 제시험을 아, 제시험 같은 거 없지. 공부를 해서 와야지. 부등식부터 끝까지입니다. 아, 여러 가지 방정식이 있는 게 여러 가지 방정식이 진고는 여러 가지 방정식 빼고 시험 치고 나머지는 포함해서 치고 되지. 왜냐면은 여러 가지 방정식이 시험 보면 이거 아니고는 차이가 크단 말이야. 진고만 여러 가지 방정식 쳤지. 맞죠? 차이가 엄청 커요. 이 시험 범위가 여러 가지 방식 들어가면은 메인 문항들이 거기 다 쏠려버려가지고. 양자 컴퓨터가 요새 대세래 얘들아. 양자 컴퓨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디지털보다 더 이렇게 작은 단위를 다루는 컴퓨터라는데 심심해서 0.2달러짜리 양자 컴퓨터 관련 주식을 샀거든. 많이 안 샀어. 한 20개 샀어. 20개. 0.2달러면 한 200원, 300원 내지 300원짜리 주식이야. 곱하기 20 하면 6,000원이지. 그렇지. 지금 4달러야, 4달러. 20배가 됐더라고. 돈을 벌었잖아, 그지? 3.6달러 정도 해, 지금. 아직 안 열어봤는데. 5일 만에 생긴 일이야, 이게. 5일 만에. 0.2달러가 1달러가 되대. 오, 신기하네. 커피나 한 잔 사 먹어야지 했는데, 이제 다음날, 어떻게 이래서 어제까지 3달러까지 올라가더라고. 돈을 벌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억울한 거야. 아, 여기 한 10,000원만 더 넣을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지. 여튼간에 뭔 소리야. 자, 여튼 요거 2개가 있어요. 밑에 보면 겁나 거지같이 생겼다, 그지? 맞죠? 천만다행인 건 너네가 역행렬을 안 배워서 이걸 이상하게 풀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천만다행이야.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밑에? 야, A 40제곱, A 39제곱, B 무슨 규칙성을 찾아라는 거야? 이 말인 거지. 자, 이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종합할 수 있다. 첫 번째, A, B는 서로 관계가 있다. 다르게 얘기하면 관계가 깊다. 됐지? 밀접하다.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 맞잖아. 맞지? 관계가 있어. 둘째, A의 거듭제곱은 단위 행렬일 것이다. 순환 행렬이라고. 자, 그러면 뭐 먼저 해볼래? 이 질문은 뭐냐? 아까 얘기한 거야. 1번, 2번, 4번 중에 뭐 먼저 해볼래? 이거야. 이해돼? 문제 보면 선택지가 딱 보여야 돼. 그러면 나는 규칙성부터 해볼래? 라고 하면 규칙성부터 하는 거고, 케일리 해밀턴부터 해볼래? 하면 케일리 해밀턴부터 하는 거야. 근데 이거 0이 안 보이는 관계로 나는 케일리 해밀턴부터 해볼래? 하면서 짠! 하고 출발하는 거라고. 이런 걸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야. 빙고. 떨어졌지? A 세제곱은 뭐다? 마이너스 2다. 됐습니까? 그러면 야는 B 세제곱은 2네. 됐지? 약간 어떤 느낌이야? 6순환과 3순환이네. 맞아요? 뭐 여튼 각설하고 그러면 6순환과 3순환이야. 요걸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은 오른풀이, 안 오른풀이, 안 오른풀이, 오늘 안에 집에 못 가는 풀이 6개만 정리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6개를 가면 되긴 해. 근데 선생님 맨 처음 질문이 매칭이 돼. 두 개는 관계가 있어. 6순환과 3순환은 어떤 관계라고 했어? 시계를 빗대어 얘기를 해줄게.
삼순환은 120도씩 가는 친구야. 120도씩 가는 친구라고. 삼순환은. 육순환은 60도씩 가는 친구야. 무슨 관계다? 포함 관계다. 즉 B 제곱 B는 A 제곱이다. 그렇지. 오케이. A 6제곱이 2잖아. A를 곱할 때마다 한 칸씩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 2에서 A 제곱, A 세제곱 이런 식이잖아. 근데 얘가 B 기준으로는 B 제곱 이런 상황이라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서로 관계가 있었네. 관계가 있었네. 되지? 관계가 있었네. 이런 거 있어. 자, 31호 문제 봤습니까? 됐죠? 그래서 A랑 B는 관계가 있었다. 막상 31번은 나오면 대다수의 친구들이 틀리는 문항입니다. 알겠죠? 다음 32번. 힘들어 얘들아. 그래, 사는 건 힘든 거긴 한데. 이거 딱 쓰는 순간 보인다, 그지? 뭡니까? 요거 보면 딱 떠오르는 거 AB가 뭐다? 조합 법칙이 성립한다. 그러면 곱셈 법칙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거야. 알겠니? 곱셈 법칙으로 자유로워진 거야. 이제 이거 양변 제곱해도 돼. 양변 세제곱해도 돼. 이렇게 양변 세제곱 한번 해볼까? 심심한데 3AB 너 세제곱 했는데 부호가 플러스네. 에마 B. 이렇게 양변 세제곱 가능하다고. 오케이? 문제에서 뭐 물어봤니 근데? 너네 무시한다 그지? 2AB 더하기 BA로 굳이 따로 적어놨다 그지? 뭐 구해라는 거야? 3AB 구해라는 거지. 맞지? 이거 무시한 거야. 좀 기분이 괜찮다 그지? 3AB 구하면 되겠네. 끝났네. A 세제곱이 2, B 세제곱도 2, 요거 2, AB값 나왔네. 됐지? 정석풀이 보셨고요. 자, 33번도 같은 라인의 문제지 그지? 맞지? 근데 33번은 문제 안 풀어봐도 느낌이 온다 이제. 이거 약간 무슨 느낌이야? 오메가 느낌. 33번 보자마자 오메가 느낌. 왜? 합이 마이너스 2, 곱이 2. 다르게 읽어줄까?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1, xy가 1. 근과 계수와의 관계 오메가 공식이라고. 알겠니? 그래서 이거 삼순환이네. 삼순환이네. 맞죠? 그러면은 몇 개 남는지 보이지? 맞지? 2024에다가 3 나누면 2개 남아야 되겠다 그지? 2개 남으니까 앞에 괄호 첫 괄호 하나, 둘째 괄호 하나 남으니까 눈으로 쓱쓱 풀리겠네. 답 2번. 오케이. 그러니까 쌤이 너네들한테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문제를 깔끔하게 풀려고 최대한 해야 실력이 늘어. 알겠지? 그래야 실력이 늘어. 물론 문제를 풀면 실력이 무조건 늘지. 안 늘지는 않지. 그렇지만 가져가는 정도가 다 다르다는 거야. 알겠어요?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 집중 잘 해서 되었으면 좋겠다. 자, 34번도 바로 얘기할 수 있지. A 빼기 B가 2네. 교환법칙 성립해. 맞지? 곱셈법칙 바로 때릴 수 있어. 이 얘기인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A-B, 아까부터 얘기했다. 요거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야.
요거는 여기에 A, B, C부터도 무방하다. 부호가 음수여도 상관없다. 됐어요. 아, 안 보여서 여기서 다시 보여줄게. A, B, C, A, B, C. 실수배부터도 상관없어요. 교환법칙 성립한다는 대표 수식입니다. 자, 뒷페이지에 35번 X 쳐주시고요. 35번 X. 다음 36번은 곱셈 법칙 쓰면 되겠고 37번부터 이제 전설의 기니디 문제입니다. 오케이. 36번, 한 7번부터 기니디 문제. 높은 확률로 길이가 맞다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인데 실전에서 나와도 찍으면 안 되더라 이제. 지금 선생님 말대로 찍었는데 틀렸잖아요. 이러지 말고. 몇 문제 안 남았네. 다 해가네요. 자, 일단 오늘 끝으로 진도가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부터는 시험 단골 문항만 단원별로 주차별로 나갈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집 풀었던 거 질문 오늘 일단 이거 몇 문제 끝나면 이제 그때 질문하시고 주차별로 문제집 질문은 계속 하세요. 오케이? 참고로 요번 달이 이제 이틀 남았지? 맞지? 원래 이번 달까지가 문제집이 2바퀴 돌아야 되는 상황인데 아마 안 된 것 같아. 그지? 그러면 다음 주 첫 주차까지는 2바퀴를 찍어야 돼. 오케이? 2바퀴를 찍어야 돼. 푸른 거 다시 풀어야 돼. 선생님 맞은 거는요? 당연히 다시 풀어야지. 맞은 게 옳게 풀었다는 확신을 가지지 말고 새로 보세요. 오케이? 이왕이면 고쟁이 말고 조금 더 레벨링 낮은 걸로 한 바퀴를 더 돌려. 너네들 시험은 쉬운 문제도 틀렸기 때문에 점수가 까이는 거야, 보통은. 오케이? 쉬운 문제 안 틀리려면 쉬운 문제를 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유, 잔소리만 해도 될 일인가, 그래서. 자, 영인자 얘기는 오늘 처음 나오는 것 같네. 그지? 영인자 얘기. 자, 제곱이 0이면 얘가 0이야? 아니죠. 맞지? 0일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고. 그냥 아닌 거지. 기억은 아니다. 그러면 세제곱은 0이다. 되지 이거는? 맞죠? 제곱이 0인 거에는 양변에 곱하기는 당연히 이렇게 곱해준 거는 당연히 되지. 다음 디귿이 조금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 교환 법칙을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하다, 그지?
교환 법칙을 물어보고 있긴 해. 이거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겠니? 아, 얘를 넘기면 플러스인데, 어? 얘가 틀린 거는 틀린 건데 왜 뭐 때문에 물어본지를 이해해란 말이야. 요걸로 묶으면 오, 완전 제곱식이야. 맞아. 맞아. 아니지, 그지? 어디서? 교환법칙 성립한다는 말이 없는데 이거 자리 바꿔서 묶어서 될 일이가 안 될 일이지, 그지? 맞지? 그랬기 때문에 틀린 거. 됐죠?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니들 중에 이거 맞아, 틀려. 근데 왜? 왜를 한번 생각해 봐라고 지금 시점에서. 됐지? 다음 38번. 자, 38번. 11월이 고3이면은 수능이네. 와, 2009년 09년도 기억난다. 쌤 군대 갔다 왔을 때 딱 1학년이 공부학번이었거든. 와, 역대급 개판이었는데 그 밑으로 계속 개판인 애들이 들어오더라고. 공고항의 물수능에 물수능 이거 1등급이 96점, 100점, 96점인가 100점인가 그랬고 한 문제 틀리면 2등급, 한 문제 틀리면 3등급 했던 그 역대급 물수능 공급. 자, 38번 수능 문제입니다. 11월이면 수능 문제예요. 고3 11월은. 이건 너네가 풀어도 맞출 것 같은데. 맞아, 틀려? 틀렸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건데? 교환법칙 성립해. 안 해. 그지? 안 하잖아. 교환법칙이 성립해야 이게 맞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교환법칙 성립 여부를 물어봤어. 땡! 제곱은 한 번 더 적어주면 된다, 얘들아. 이렇게 이해되니? 그러면 A 제곱이 2니까 사라지고 B 제곱이 2니까 사라지고 A 제곱이니까 또 2 체인적으로 2라고. 그러면 ABA가 아니네. 맞지? 아, 이 문제는 네. B는 B제곱 B예요. 아, B제곱이 B야. 신발끈 그 문제 다 있어야겠네. 문제를 잘못 적었네. 땡큐. 시간을 되돌렸어. 자, 그러면 A제곱이 2니까 사라지고 B제곱이 B니까 B고. 맞네. 동그라미. 됐죠? 다음 요거는 뭔 얘기하는 것 같아? 솔직히 얘기하면 요거 문제 잘못 냈다. 이거 매스 플랫 프로그램 잘못 돌린 거야. 출제자 의도는 지금 역행렬의 문제에 대한 질문인데 여러분들도 맞출 수는 있어. 폼을 봐봐. 폼. 눈, 아스팔트 얘기했던 걸 생각해봐. B가 뭐야? B가 보여? B가 뭐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가 있지.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렇게 됐니? 선생님 이거 B가 무조건 요거입니까? 라고 하면 무조건은 아니지. 그치만 이 기니디 문제 풀 땐 요거인 때 요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위에 걸 만족하는 B가 여러 개 있더라도 하나만 성립하면 밑에 게 성립해야 돼. 화살표는 등호 연산이 아니기 때문이야. 해서
b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e인 거야. 그러면 제곱해서 체크해만 하고 이 얘기인 거지. 그럼 제곱해볼게. b 제곱은 a 제곱 마이 플러스 2a 플러스 2고요. 요거 최초의 준식이 a 제곱 플러스 a 는 2이기 때문에 이 정답 되죠? 39번 1, 2, 3, 4, 5번 쭉 읽어볼게. 마지막 문제다. 힘내자. 자, 39번에 1번 a 제곱은 b 제곱이다. a는 b 또는 a는 마비다. 말도 안 된다, 그지? 영인자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교환법칙도 성립 안 해. 인수분해 자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알겠지? 그래서 a 제곱은 b 제곱이다.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둘 다 안 되는 거야. 교환법칙도 안 되고 영인자도 안 돼. 개소리인 거지, 이 정도는. 다음 2번 a, b가 0이면은 b, a, b랑 b에 같다. 이거는 진짜 완전 뜬금포다, 그지? 맞죠? 다음 3번 a, b 제곱은 a 제곱, b 제곱이다. 이건 무슨 말이야? 교환법칙이 성립하면 되는 거. 오케이? 근데 이게 3번이 맞다라고 해도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할 순 없다라고 됐다. 오케이? 여튼 3번은 개소리입니다. 됐죠? 다음 4번 오늘 한 거네. a 세제곱은 a 6제곱은 2다. 그럼 3과 6의 최대 공약수는 얼마? 3. a 세제곱은 2까지밖에 정리가 안 된다는 거야. 4번도 틀렸다는 소리지. 마지막 5번 동그라미. 어쩔 수 없어. 동그라미가 아니야. a 더하기 b가 2면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됐지? 모든 보기가 다 근거 있고 이유가 있고 왜 냈는지 이해가 돼야 돼. 알겠니? 자, 일단 개념 설명 끝. 프린터 머리 정리합니다. 다미야 고생했어.